성공한 위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위인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다르다. 에디슨, 마르코니,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창의적인 과학자들은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잠재의식을 활용해 통찰력과 노하우를 얻어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다. 잠재의식의 힘을 행동으로 끌어내는 능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연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유명 과학자의 비결.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 분야를 개척한 훌륭한 과학자다. 과학박물관에 전시될 때마다 아이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테슬라 코일은 테슬라의 수많은 발명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 테슬라 코일은 고주파와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공처럼 동그란 금속 장치다. 테슬라 코일을 손으로 만지면 정전기를 받은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테슬라는 무선 전기 전송 시스템을 실험하기도 했다. 테슬라가 남긴 무선 에너지 개발이라는 주제는 오늘날까지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진다. 테슬라는 잠재의식의 힘을 굳게 믿고 활용하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발명품이나 주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뒤 잠재의식으로 보냈다. 아이디어를 넘겨받은 잠재의식이 이를 재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시연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안을 현재의식에 일깨워준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디어 개선 작업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테슬라는 오류를 고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제품을 함께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든 기기는 늘 내가 상상 속에서 확인한 대로 작동합니다.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케쿨레의 업적 역시 잠재의식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 중 하나다. 케쿨레는 탄화수소의 일종인 벤젠의 화학구조를 푸느라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벤젠이 6개의 수소 원자와 6개의 탄소 원자의 결합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지닌 것을 발견한 케쿨레는 당혹감에 빠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지치고 낙담한 케쿨레는 이 문제를 통째로 잠재의식에 넣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려던 순간 그의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섬광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여줬다. 뱀 한 마리가 자기 꼬리 끝을 꽉 문 채 바람개비처럼 제자리를 도는 모습이 케쿨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잠재의식이 보낸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은 케쿨레는 연구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마침내 발견해냈고 케쿨레가 발견한 원형 분자 구조는 오늘날 벤젠 구조로 알려져 있다. 매일 밤 해답을 가졌다고 믿으며 잠들어라. 1920년대 캐나다의 유명한 생화학자였던 프레더릭 벤팅 박사는 당뇨병이 일으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당뇨 진행을 막는 효과적인 의학 요법이 없었다. 벤팅 박사는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해외 논문을 읽고 실험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어떤 시도를 해봐도 막다른 벽에 부딪힐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아무 결실 없는 기나긴 하루를 보낸 박사는 지쳐 잠이 들었다. 잠들어 있는 박사에게 잠재의식은 개의 퇴화한 이자관에서 잔여물을 추출하라고 알려줬다. 잠재의식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은 박사가 개발한 인슐린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박사가 답을 찾고자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의식적으로 곱씹어 보았다는 점이다. 그의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 따라 답했다. 모든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동안 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낙담하지 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문제를 계속 잠재의식에 보내라. 마치 처음 하는 행동인 것처럼 매일 밤 새롭게 시작하라. 답을 찾아내는데 늘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는 잠재의식에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까다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해결하기 어렵지 않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실수다. 잠재의식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지금 해답을 가졌다고 믿으며 잠들어라. 해답을 얻으려면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고 상정하지 말아라. 결과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녀라.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답과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라.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아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즉시 그 결정이나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다. 진정한 생각은 공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다음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는 간단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몸과 마음을 침착하고 고요한 상태에 둬라. 몸의 긴장을 풀라고 명하라. 몸은 나의 말에 복종한다. 몸에는 자유의지나 주도권이 없고 자의식에서 비롯된 지능도 없다. 몸은 믿음과 느낌의 정서적 저장수다. 주의력을 총동원하라. 생각의 초점을 문제의 해결책에 맞춰라. 현재의식과 함께 문제를 풀어라. 완벽한 해답을 찾아내면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하라. 완벽한 해답이 지금 바로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느껴라. 이 행복감과 만족감의 생각이 편안하게 어우러지도록 둔 뒤 그대로 잠들어라. 잠에서 깼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일을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라. 다른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해답이 머릿속에 불쑥 떠오를 수도 있다. 나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귀중한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지만 반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나는 걱정과 괴로움에 빠졌다. 그날 밤 나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듯 내 잠재의식에 말을 걸었다.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했다.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반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 거야. 이제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를 내게 알려줄 거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일어나자 불현듯 로버트한테 물어봐 라는 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이는 바로 옆집 이웃의 9살 난 아들인 로버트였다. 왜 로버트가 반지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걸까? 어쨌든 나는 직감이 내게 들려준 내면의 소리를 따랐다. 마당에서 놀고 있던 로버트에게 다가가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했다. 아, 봤어요. 어제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덤불 속에서 찾았어요. 누구 건지 몰라서 집으로 가져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믿기만 한다면 잠재의식은 늘 나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다. 뛰어난 전기공학자였던 로타르 폰 슈미트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시기 구소련 포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다. 살아남으리라는 믿음을 간직하며 잠재의식의 힘을 발휘한 그는 결국 수용소에서 탈출의 자유를 되찾았다. 다음은 그가 남긴 기록의 일부다. 나는 전쟁 포로로 붙잡혀 러시아 탄광에 수용되었다. 내가 갇혀 지내던 시설 내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무자비한 경비병과 오만한 장교, 날카롭고 머리 회전이 빠른 인민위원들의 감시를 받았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각 수감자에게 채탄 할당량이 주어졌다. 나는 매일 약 136kg의 석탄을 캐야 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턱없 적은 배식 정량을 더 줄이는 벌을 받았다. 수감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묘지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나는 탈출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잠재의식이 어떻게든 탈출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독일에 있던 내 집은 파괴되었고 가족은 모두 몰살당했다. 친구와 옛 동료들은 모두 전사했거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전에 본 사진 속 로스앤젤레스 길거리와 빌딩의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나는 내 잠재의식에 말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가고 싶어. 내가 방법을 찾아낼 거야.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베를린에서 만났던 현재 내 아내인 미국인 여성과 함께 윌셔 대로를 걷는 내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상점을 구경하고 버스를 타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내 상상 속 모든 장면은 생생하고 실감났다. 간 수장은 매일 아침 수감자 전원을 줄 세워 인원수를 확인했다. 그가 내 차례인 17을 센 뒤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이후 잠깐 호출을 받아 나갔다가 바로 돌아온 간 수장은 번호를 착각해 내 옆에 서 있던 사람을 17번째 수감자로 부르며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저녁에 수감자들이 수용소로 돌아올 때까지도 숫자를 잘못 셌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수용소에 알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걸어서 수용소를 빠져나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은 뒤 이튿날 한 인적 없는 도시에 도착해서야 쉬었다.
물고기와 들짐승을 사냥하며 목숨을 연명하던 중 폴란드로 향하는 석탄 수송 열차를 발견했다. 밤에 열차에 올라타 마침내 폴란드에 도착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스위스 루체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루체른 팰리스 호텔에서 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초대를 받아 나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나를 태운 운전기사는 내가 러시아 탄광에 갇혀 지내던 수개월간 그토록 생생하게 상상하던 위쇼 대로와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대로를 달렸다. 내가 상상 속에서 자주 보던 건물들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이전에 방문했던 로스앤젤레스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다. 나는 내 목표를 이뤘다. 나는 잠재의식이 지닌 기적 같은 놀라운 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잠재의식은 분명히 알고 있다. 위에서 말한 위인들의 사례는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서 가져온 것이다. 즉, 모든 위대한 과학자가 성공적인 위협을 달성하도록 도운 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라. 자료 조사나 지인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라. 그래도 아무런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들기 전에 그 문제를 잠재의식에 보내라. 그러면 답이 반드시 나타난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믿음과 인내가 뒷받침하는 모든 심상은 기적을 행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가져올 것이다. 잠재의식을 믿고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라. 그러면 내 기도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